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걱정스러운 밤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일찍 녹음을 해서 만들어 올려드릴까 하다가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지금 0.88%로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 있지만 이걸 진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종목부터 잠깐 봐드리면 샌디스크, 인텔, 마이크론, 샌디스크하고 인텔은 4% 중반까지 밀렸고요. 시간외가 마이크론도 3.5% 정도 밀렸고 미국 종목 중에서는 루멘텀 홀딩스도 3.5%대 하락, 아이온큐는 3%대 오르다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이 없어요. 그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없고, 다만 이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D-Wave 퀀텀도 상승하다가 지금 7% 정도 하락 전환을 했고요. 퀀텀 컴퓨팅이 24%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갈지도 장담을 못 하겠고요. 로켓랩이 4.5% 하락하고 있고, 코닝도 3%대 하락,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퀄컴은 4%대 하락. 지금 반도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마이너스 11.5%, 리게티 컴퓨팅도 3%대 오르다가 지금 0.5%로 상승세 줄이고 있고요. 코히어런트도 마이너스 3%대. 오늘 미국 증시도 아주 작정하고 하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금 뭐 어떤 이렇다 할 반등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미국 증시 상승까지 1시간 남았는데 그 CPI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오늘부터 해서 낙폭을 많이 이제 키우면서 지금 하락 조정기가 시작될 것으로. 이게 어느 정도 빠지면 바닥일까? 이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오히려 비중을 줄여놓고 최대한 줄여놓고 아주 유망한 종목들 한둘 빼고는 최대한 줄여놓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이 ETF를 하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ETF가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대한전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펩투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RF 머티리얼즈 골고루 들어와 있네요. 그 우주 관련된 ETF, 이오테크닉스,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그 전력주, 전선, 그리고 뭐 유통, 뭐 바이오까지 지금 뭐 2차 전지까지 뭐 광통신 골고루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좀 살펴드리도록 하는데, 일단 미국 증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1시간 정도 남아 있지만 0.9%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시초가가 뭐 개파락을 하더라도 양봉만 들면 상관없는데 더 빠져가지고 음봉을 만든다면 내일 우리 증시도 추가 하락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매수 기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내일은 또 내일 중에 제가 바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또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은지,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인지 이런 것들을 장중에 또 컨트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94%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ETF를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 항상 그 ETF는요, 어떤 종목을 어떤 포션, 어떤 비중으로 들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로켓랩이 최근에 34%대, 뭐 이틀 동안 한 46% 정도 올랐는데, 이제 오늘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 로켓랩이라고 하는 회사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30.66% 가지고 있고, 인투이티브 머신스, 그리고 레드와이어,
그리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종목들을 75%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ETF 순위 전체 우리나라 1위를 했던 종목인데 로켓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제 2위를 했었죠. 자, 이 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오늘 5.24% 올랐습니다. 12,155원 5.24% 올랐는데 얘가 보유하고 있는 좀 전에 로켓랩이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을 그 각 보유 종목을 분석을 한 거죠. 보유 종목들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리고 한 거를 더하고 빼고 했더니 9.77%라는 실제로 상승을 이제 기록했는데 5.24%밖에 못 갔죠. 왜냐하면 선반영을 했잖아요. 미국의 하락 우려를 선반영했잖아요. 그래서 괴리율이 마이너스 4.42%. 괴리율은 마이너스 값이 굉장히 높아진,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얘는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빠지느냐 또 내일 시간외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 수급을 보면 개인만 사고 있는데 뭐 ETF는 이런 경우가 워낙에 흔해서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보험 쪽에서 얘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자, 일봉을 보면 뭐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만 오늘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라는 건 시초가에 대비해서 하락을 했다는 건데 시초가가 상당히 그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의 길이가 길게, 그러니까 봉의 그 두께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 저점이 11,700원까지 빠졌었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또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온 오늘 등락이 굉장히 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로켓랩을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그냥 로켓랩을 보고 로켓랩의 움직임. 그러니까 로켓랩은 그러면 뭐 가지고 움직일까요?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종목을, 그러니까 이 우주 항공 관련된 ETF를 스페이스X의 상장 전날 정도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뭐 전날이나 전전날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팔았어요, 이 종목을. 로켓랩의 장중 오늘 흐름이 시간의 낙폭을 굉장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4%대까지 이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굳이 일부러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로켓랩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마이너스 5.3%까지 지금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아주 작정하고 뺄 것 같이 움직이고 있고 인텔이 마이너스 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도 1% 넘었습니다. 마이너스 1%. 오늘 저는 양자컴을 가지고 이제 안 팔았는데 유일하게 안 판 종목인데 네, 이렇게 됐고 오늘 이제 우리 어제처럼 ETF 전체 순위를 쫙 등락률 보니까 1위가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2위가 소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 오늘 국내에 거래되고 있는 ETF 1위와 2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수익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ETF 전체 우리나라 거래되는 전체 ETF 1등, 2등 종목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 뭐 지금은 이제 오늘 팔았습니다만 이런 뭐 수익 많이 냈으니까 됐죠 뭐. 그리고 이제 내일 빠질 거니까 오늘 잘 팔았어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팔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매도한 것도 너무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저도 이제 계속 역대급 신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저하고 이제 같이 종목을 공유하고 매매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저한테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혼자 하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좀 종목들을, 그러니까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는 오늘 종일, 뭐 여러분들은 또 따로 종목들을 더 들여다보셨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제 종목, 제 계좌 안에서는 너무 좋은 흐름이었어요.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지도 몰랐고, 왜냐면 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하락할 거라는 거는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은 전강후약이라고 아침에 브리핑 6시 몇 분에 올려드린, 7시도 안 돼서 올려드린 브리핑에서도 그랬고, 아침에 8시에도 그랬고, 9시에도 그랬고, 프리마켓이나 정규장 개장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못 가요. 오늘 같은 장에서 더 못 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코스피 8천까지 갔다는 거는 그나마 진짜 대단한 거고, 누군가가 되게 멋있게 진짜 8천 코앞까지 일부러 끌어올린 다음에 쫙 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8천에 도달한 다음에 빠질 때 팔려고 했으면 아마 매도가 체결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시장가로 그냥 막 던졌으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매도 체결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전에 조금 미리 팔아놓은 게 더 나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어깨도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뭐 한 코나 이 정도에서, 귀 정도에서 팔지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1, 2등 종목을 가지고 있었고, 자, 훑어보면 수소, 제가 수소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소, 그 다음에 우주, AI 전력.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AI. 왜냐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미국 증시에서 미국 AI 쪽 AI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더라. 오늘 그게 반영된 거예요. ETF에서. 그러니까 국내 전력들은 왕창 빠졌는데 오히려 괜찮은 거죠. 미국 AI 이런 그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ETF를 잘 고르면 너무 좋은 흐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 테크 관련된 종목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순위를 보면 양자 컴퓨팅, 천연가스 이런 거 쭉 나오다가 솔, 미국 우주항공 탑 10이 딱 보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오늘 빠진 거예요. 3.68%로. 원래 장중에는 더 올라갔었어요. 6%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위에 순위, 저 거의 진짜 1, 2, 3위를 휩쓸 수도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장중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내 이거 몇십 회,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정도 상위 순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 종목이 다 여기에 올라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라고 보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거를 이제 보여드렸지만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양자 컴퓨터 하나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았습니다만, 내일 주가가 밀리고 또 혹시 내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굳이 매수할 필요 없고요. 모레 매수해도 됩니다. 내일 오전에 안 사고 오후에 사도 되고, 오전에 샀다가 안 좋으면 팔아도 되고, 그거는 이제 선택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왜? 내가 현금 들고 있으니까. 주식 들고 있고 절절 매는 게 아니라 던져버렸으니까. 어제하고 비교하면은 현금 거의 다 현금화 해버렸잖아요. 지금 아마 외국인 기관이면 몰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현금 그냥 갖고 있는 사람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걸요. 내일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지금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1% 넘어갔습니다. 마이너스 1.01%로 시간에가 내일 이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쎄요, 장중에 낙폭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들고 가면서 낙폭을 줄여라 그런 거 기대하고 그냥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주테크는 로켓랩의 오늘 흐름에 따라 달라질 텐데 큰 하락이 예상된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 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기관이 팔았고요. 기관 매도 중심에 사모펀드가 있고요. 그리고는 투신인데 개인들 펀드가 나갔어요. 저도 오늘 ETF 팔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질 만한 자리에서 빠졌다고 보고,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전방에서 나를 따르라 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한꺼번에 왕창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진 건지 보면 이렇습니다. 60일선인데 60일선이 43만 1,000원이에요. 근데 42만 8,000원이죠. 그러니까 60일선을 하향 이탈했죠. 이걸 바로 내일 양봉을 만들면 60일선이 최저점 바닥이 되는 거예요. 43만 원 정도가. 그러면 저는 곧바로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봉을 만들잖아요. 심지어 개파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40만 원 정도의 바닥 지지선까지 더 열어놔야 되고 매수는 아직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지지하는 자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대한전선. 외국인 매수가 세게 들어왔죠. 주가는 빠졌지만 67,000원. 오늘 61,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면서 일찌감치 잘 매수했기 때문에 뭐 상승 지금 수익권에 있고 또 꽤나 여유가 있습니다. 제 기준에는 대한전선을 오늘 처음에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어떠냐고 물어봐 주셨던 회원님께는 거듭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는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바닥 지지를 잡고 반등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한 63,000원에서 65,000원대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확인하고 사는 것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저도 언제 63,000원대, 65,000원대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 차례 나눠서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67,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 혹시 하락이 나오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인 수급하고 금융투자, 연기금 골고루 들어왔잖아요. 개인만 팔았거든요. 이 수급이 결국은 내일 좀 긍정적인 흐름을 초반에 조금 약하더라도 전약 후강의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11선 부근이 6만 원인데요. 6만 1,000원까지 빠졌고 6만 1,100원인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1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죠. 오늘 장중에 7만 원 넘어서까지 갔었는데요. 이 정도면 11선 정도까지 이틀 만에 너무 많이 올라간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11선 부근에서 이제 더 밀리지 않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흐름 나올 거라고 보고, 얘가 이제 잘 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그 원전이라든가 AI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하는 이 우리나라 국내 관련 같은 업종에 있는 대장주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 조건이 좀 필요하고 외국인 수급도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저는 11선 정도가 바닥일 거고 6만 원 안 깨면 그냥 홀딩하면 될 것 같고요. 평단가가 저 밑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네 번째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얘도 외국인이 샀지만 기관의 매도가 세게 오늘 금융투자까지 매도를 거들면서 87,000원대 갔던 주가가 74,000원까지 5거래일 만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자, 일봉을 보면 얘는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1선까지 다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 지지는 어디일까? 그 다음에는 가격 지지, 7만원 가격 지지밖에 없어요. 7만원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7만원 가격까지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을 그닥 지금 이 60일선 깨진 자리도 그렇고 상승 반전할 때 아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나 업종으로 이 종목이 선택받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 종목 펩트론 보면은 이틀 동안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이틀 만에 12% 넘게 올랐고요. 자, 일봉 보겠습니다. 바닥에 분홍색 241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언제나 1월 말에도 3월 초에도 항상 반등이 있는데, 이번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좋은 흐름, 25만원 바닥 지지 딱 받고 이틀 만에 단기 중기 평선들을 다 깨고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되면 이제 61선 정도 한
28만 원 정도, 27만 5천 원 정도 바닥 잡고 반등을 한다면 30만 원 이상까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대신 이게 바이오의 또 그 어떤 상승 추세를 만드는 그런 흐름일지 아니면 이틀 빠방하고 이제 좀 다시 조정을 받을지는 내일 상황을 봐야 되고, 조정을 받게 되면 60일선 지지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그렇고 아까 대한전선도 그렇고, 대한전선은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3위예요. 1위가 LG전자, 2위가 포스코홀딩스, 3위가 대한전선이거든요. 그러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이유가, 최근에 흐름 보면 한 달 전에 46,000원에서 7만원, 76,000원, 8,000원까지 올라갔던 이 강한 어떤 흐름을 탈 때 이 종목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수급이 이제 받쳐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기관이 많이 샀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잘 갔던 애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대한전선 같은 애들을 먼저 찾기 마련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순환매 타깃은 2차 전지일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장중에 써드린 그 지지선 종목들,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일봉 보면 얘는 이제 제가 볼 때 밑에 2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21선과 주가가 만나는 자리가 6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음봉을 만들면 65,000원까지는 열어두고 하락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봉 만들면 11선 바로 회복이에요. 아랫꼬리를 달고 쭉 올라간 다음에 11선 회복을 많이 못했는데 11선까지 회복을 하고 나면 이거는 조정도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양봉 그냥 만들면 내일 매수, 네, 저는 그냥 곧바로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요. 음봉을 만들고 빠지더라도 21선 정도, 그러니까 65,000원 부근까지 밀리면 그때는 분할 매수 시작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 같습니다. 지금은 관심을 갖고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종목 RF 머티리얼즈 보면은 이게 무슨 조정이 있어? 하는 정도로 이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얘는 오늘 변수가 있었어요.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유상증자를 하죠. 유상증자 이제 배정 가격이 아마 8만 얼마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셨을 때 유상증자 받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격이 11만 얼마인데 8만 9천 원에 받으면 공짜잖아요. 몇만 원을 그냥 적게 기존 주주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받아야 돼요. 이건 받아야 되고, 자, 받는 유상증자를 받는데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그만큼, 그 빈만큼, 왜냐면 혜택을 주고 뭐 그런 그 빈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시가총액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1만 4천 얼마가 기준 오늘 가격이었고요. 4,8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 기준 가격에서 시초가가 아까 8. 몇 %인가가 올라갔죠. 그게 12만, 제가 잠깐 볼까요? 12만 얼마였어요. 그 RF 머티리얼즈의 시초가는 12만 4,400원, 8.36%. 그래서 이제 11만 4,800원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올린 거고요. 그런데 음봉을 이제 맞았고 10.27%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10.98%까지 빠졌다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점이요, 10만 2,200원이었는데 11선 10만 3,600원이니까 11선 부근에서 살짝 깨고 내려갔다가 심지어 21선이 10만 200원인데 딱 10만 원 밑에 이제 10만 원이 있을 때 11선까지 깨고 내려가다가 밑에 11선과 그러니까 10만 원과 21선이라는 바닥 지지 라인이, 강한 바닥 지지 라인이 보이니까 바로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RF 머티리얼즈는 오늘 만약에 10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기가 막힌 그 수익률을 오히려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실적이 너무 좋을 종목, 그 다음에 외국인이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 번씩 펑펑 빠질 때마다 매수 기회가 찾아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21선이 10만 원인데요. 뭐 어쨌든 지금 11만 8,700원까지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보는 거는 너무 멀고요. 이제 5일선이 11만 4,700원, 3일선이 11만 5,100원. 그러면은 대략 11만 5천 원 정도, 3일선 부근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는 광통신이 오늘 이제 미국에서 좀 빠지면 루멘텀이 지금 한 4%까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루멘텀이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2.84%까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간의 하락 폭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나? 지금 잠깐만요. 제가 잠깐 볼게요. 그 CPI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니고 아직 안 나왔나요? 네, 미국 CPI 속보가 아직 안 나온 걸 보면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CPI가. 네, 뭐 양자 컴퓨터도 아이온큐 플러스 1.8%로 돌아섰고 상승으로 광통신은 조금 더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들도 샌디스크 마이너스 2.8, 인텔 마이너스 4, 5% 넘었거든요, 마이너스가. 네, 그래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리게티 컴퓨팅도 2%대 상승하고 있고 D-웨이브 퀀텀만 마이너스 2.7%네요. 이 양자컴 같은 경우에 코히어런트가 마이너스 2%, 아까 3.1%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낙폭을 아마 줄이다가 다시 약간 마이너스 0.74까지 또 늘리고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미국은요. 미국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 개장 이제 한 30 몇 분 남았는데 네, 미국 증시 개장 어떻게 할지 나왔다. 예, 3.8%. 네, 그 예상 그대로네요. 지금 AP 뉴스에 지금 방금 속보 떴습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라이즈거든요. CPI CPI 인덱스구나. 예. 컨슈머 프라이시스 인덱스 CPI가 라이즈 올랐다는 거죠. 3.8%. 아까 제가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가 3.8%라고 그랬잖아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이란 워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3.8% 올랐다. 불구하고가 아니군요. 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에즈니까 상승에 따라 3.8% 올랐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 지금 뭐 슈퍼마켓에서 마트에서 이렇게 장 보는 여자분 이렇게 사진 자료로 걸고 이렇게 지금 속보가 탁 떴습니다. 자, 3.8% 뭐냐면요.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컨센서스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까지 38분 남은 상태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뭐 3.8% 예상치 이게 3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은 높게 나온 건 맞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케빈 워시 이 신임 연준 의장의 어깨가 되게 무거워진 것도 맞고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금리는 인상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갈 건데 당장 이제 케빈 워시가 임명되고 나서 첫 번째 FOMC 때는 아마도 증시가 좀 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CPI가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PPI 다음 달 PPI가 내일인가 나오는데 그 PPI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PPI가 높으면 그 다음 달 CPI가 높거든요. 아유 참. 네, 종목 분석을 하다가 시황으로 많이 돌아서게 됐는데 지금 지금 차라리 이걸 빨리 올려드리고 미국 이거를 코멘트를 이따가 조금 더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알파벳 A 이런 종목들은 상승 전환했네요. 시간외가. 아이온큐는 2%대 늘었고 퀀텀 컴퓨팅 27%로 더 늘었고 루멘텀 마이너스 2.4. 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이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이따가
미국 시간에는 특이 사항이 있으면 코멘트에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